자, 안녕 얘들아. 원장쌤이야. 자, 오늘 이제 시험이 끝나고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될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예비고의가 이제 되는 상황이고, 대학교 입시가 준비되고 있는지 중간 점검하고, 그 다음에 또 겨울방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컨설팅을 해주려고 그래. 그래서 학습 설계라고 적어놨는데, 그래서 학습을 설계해 줄 거야. 자, 하나씩 보자고. 일단 잘 알겠지만 또 모르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선생님은 이제 성남 토박이지. 그래서 풍생중, 풍생고, 그다음 충북대 의대 4학년까지 다니고 마치고 중퇴했는데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이제 성남에 있는 우리 수정중앙고에 있는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 대학교 입시에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하이탑의 핵심 가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거야. 너네도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그걸 위해서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걸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것도 그걸 위해서 하는 게 되겠지.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긴장감 있게 들어줬으면 좋겠어. 선생님 고3들 컨설팅을 이번 연에도 한 80명 정도를 했는데, 항상 아쉬운 게, 아, 너 예전에 선생님 그거 얘기해줬잖아. 왜 그렇게 안 했어? 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게 참 좀 와닿지가 않았대. 그러니까 대충 들었대. 근데 그걸 또 잘 들은 친구들도 있거든요. 잘 들은 친구들은 생기부가 확실히 좋고 입시 준비가 잘 되어 있어.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니까 그냥 듣지 말고요. 좀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재밌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자, 하이탑에 대해서 그 선배들이 이제 좋은 대학교 간 친구들이 많아요. 온갖 전형으로 갔지. 교과, 종합, 뭐 논술, 양론, 적성 할 거 없이. 그래서 하이탑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든 우리 학생들한테 가장 알맞는 그러니까 너네한테 맞는 방향의 개인한테 맞는 방향의 어떤 대학교 입시를 리드해 갈 거야. 그래서 오늘 차원도 단순하게 이제 선생님 저 내신 점수 너네 내신 점수 올리는데 되게 관심이 많잖아. 그렇지? 내신 점수를 올려서 뭐 단순하게 이제 대학교 입시를 단순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한테 맞추는 다른 컨텐츠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이제 너네가 따라가야겠지? 우리 선배들을. 음, 다음 거 보자. 자, 일단 지금 당장 해야 될 거. 아마 지금 시험이 풍생고가 좀 늦게 끝나고 나머지는 좀 이제 그래도 12월 3주차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끝나고 나면 1월 10일 정도까지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 기간이잖아. 그리고 나서 겨울방학을 하게 되겠지. 겨울방학 하게 되면 1학년 2학기 생기부는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게 생기부를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 기간이. 그냥 놀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생기부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었어. 근데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이제 현장에서 고3들한테 네 생기부 어떻게 잘 썼니? 좋은 거 같니?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러면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러면은 네 생기부는 다른 경쟁자를 이길 수 있는 생기부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럼 생기부의 평가 요소가 뭐야? 그러면은 모른다는 거야. 아니 평가 항목도 모르고 생기부를 어떻게 만들어? 좋게? 맞지? 평가 항목은 이 세 가지예요. 생기부에서는 학업 역량을 측정하고 진로 역량을 측정하고 공동체 역량을 측정하는 거야. 이걸 측정해서 경쟁자보다 나으면 합격이 되는 거고 경쟁자보다 낮지 않으면 떨어지게 되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고교학점제 라인이잖아. 선생님이 봤을 때 인서울에 현재 건국대나 경희대 이런 데 평균 경쟁률을 보면 학생부 종합전이 20대 1 정도 돼요. 근데 고교학점제니까 좀 더 늘어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경쟁률이 30대 1이라고 할게. 선발하는 어떤 학과에서 선발하는 인원이 30명이라고 할게. 그러면 30명이 합격하는 건데 900명이 지원한 거거든. 이 900명 다 내신 점수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그렇지. 건국대에 지원하려면은 고교학점제 라인에서 한 1.5등급 이상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1.4다. 그럼 다 1.4 근처에 있을 거 아니야,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내신이 좋다고 해서 붙는 게 아니라는 거야. 900명이 지원하게 되면 870명이 떨어지게 될 거야. 30명만 합격하게 되고. 그럼 이 30명 안에 들어가는 생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 항목들 잘 기억을 해놓고 하나씩 한번 보자고. 자, 수업 시간에 늘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교사의 발문에 정성껏 대답하는 학생임. 그죠? 이렇게. 그냥 써준 말이야. 그지?
자, 생명공학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으로 DNA 발견을 읽고 DNA 이중나선 구조를 공부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여기까지가 DNA의 발견에 대한 책의 이야기죠. 책의 내용. 그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모형을 들어 발표했다. 이게 학생에 대한 내용이지. 자, 여기에 방금 전에 설명했던 세 가지 역량, 학업 역량 일단. 드러난 게 별로 없잖아. 학업 역량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등급이야. 내신 등급이 예를 들어 고교학점제니까 3등급이다. 이러면 뭐 학업 역량이 좋다고 평가하기 어렵지. 그지? 근데 뭐 1등급이나 2등급이다. 그러면은 뭐 그 수준에 맞는 학업 역량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원자들도 비슷할 거란 말이야, 등급이. 그럼 2등급이라고 할게. 그러면 2등급 학생들 중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 점을 여기다 줄 수 있을 거 아니야? 학업 역량에. 아, 이 친구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 친구구나. 그런 게 생기부에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지가 않죠. 공부를 열심히 한 느낌은 하나도 없고 그냥 수행평가 하나 한 거야. 그지? 뭔가 또 치열하게 탐구했다 이런 느낌이 없지. 자, 두 번째, 진로 역량. 이게 대학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역량 중에 하나야. 진로 역량. 진로 과목에 대해서.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생명공학과라고 치고 생명공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 학생인데 생명 과목이란 말이야. 그럼 일단 생명 과목 진로 역량이 좋으려면은 일단 내신 등급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진로 과목은 내신을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렇지만 역시 생기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알파 점을 줄 수 있느냐는 거야. 똑같은 등급대에서. 근데 역시 또 그냥 수행평가 한 게 다죠. 그 다음 세 번째, 공동체 역량. 뭐 드러난 게 없죠. 아무 점수를 줄 수 있는 생기부가 아니야. 그냥 빵점. 이렇게 구성되면 안 돼요. 자, 똑같은 걸 선생님이 쓴 거야. 내가 쓴 거고. 자, 만약에 이런 활동을 하나 했다. 그지? 좀 아깝긴 하지만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리드했는지 어떤 사건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겠지? 그지? 구체적인. 근데 어쨌든 이게 공동체 역량이 하나 딱 드러나잖아. 모둠 조장했구나. 1점. 그지? 자, 그 다음에 유전자에 이미 형질이 결정돼 있다는 사실을 흥미로워했어. 이건 학생에 대한 이야기잖아. 학생이 내가 흥미로웠다는 거잖아, 그게. DNA 발견 얘기는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이 생기부를 쓸 때, 탐구 보고서를 제출할 때는 여기 내용이 많으면 안 돼. 여기 내용이 많으면 이건 책에 대한 내용이잖아. 그게 아니라 내가 왜 읽었고, 뭘 느꼈고, 깨달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드러나야 되겠지. 그건 나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은 입사관들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유전자를 되게 궁금해하네? 그리고, 수소 결합을 되게 재밌게 탐구했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럼 학업 역량도 플러스 1점. 또 진로 과목이니까 진로 역량도 플러스 1점. 이렇게 될까? 거기에다가 이어서 수소 결합 등 화학 결합에 대해 탐구를 계획하고 좀 있어 보이는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그지? 뭐 있어 보이는 얘기들을 막 썼지. 자, 지금 니네가 해야 될 게 이 두 번째 거. 이게 2차 탐구야. 이거는 학교 수행평가가 아니야. 개별 탐구 활동을 한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게 레퍼런스가 드러나야 돼요. 레퍼런스 참고 서적이거든. 그러니까 책 이름이나 아니면 논문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좀 심화 탐구하는 느낌이 좀 들어야 되고 수행평가에서 이어지면 돼. 이거에 대한 이 생기부를 구성을 하고 학교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이거 탐구해봤어요. 이렇게 제출하면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받아줘요. 안 받아주는 학교도 있기는 해. 하지만 준비해서 자꾸만 가져가면 선생님이 오케이 하실 거야. 자, 그다음 추후 고분자 화합물에 대한 탐구도 계획을 했다. 그럼 진로 역량, 학업 역량, 공동체 역량이 다 알차게 드러나 있죠. 그래서 어필하지 않으면 선생님들한테 어필하지 않으면 니네가 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한 것만 알잖아. 그치? 이렇게 가는 거야. 항상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또 2차 탐구를 계획하고 그거에 대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어필하기. 중간중간에 요 단계에서 이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자연스럽긴 하거든. 예를 들어 수행평가 하고 나서 선생님 저 이거 궁금해졌는데 무슨 책을 읽어볼까요? 뭐 이런 거. 근데 좀 수줍은 학생들은 하기 어렵죠. 그러면은 일단 어떻게 하든 탐구 보고서라도 내라는 거야. 확실히 선생님이 보면은 확실히 이런 개별 탐구 보고서 냈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 좀 냈어요. 이렇게 하는 학생들이 생기부가 좋아요.
경쟁자를 좀 제낄 수 있는 어떤 느낌이 좀 온다. 생기부는 이런저런 멋있는 말들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거야. 나는 뭐가 관심이 많고요. 나는 그래서 뭘 읽어봤고요. 나는 거기서 뭘 느꼈습니다. 그게 드러나야 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하이탑 TV에 보면 이게 있어. 한번 봐봐. 40분짜리잖아. 보고 나서 준비하면은 꽤나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제 어떤 탐구 주제 같은 것들을 잡아야 될 텐데 그런 것들도 너무 막 이렇게 막 어렵게 하려 하지 말고 관심 가는 것들 좀 깊이 있게 하면 돼.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그걸 해야 돼요. 반드시. 꼭 하세요. 우리 하이탑 친구들은. 자, 두 번째, 고교학점제 중간 점검. 자, 고교학점제 퍼센트 알 거야. 1등급이 10%고, 2등급이 34%고, 3등급이 66%예요. 그지? 1등급은 예전에 1, 2등급을 합쳐놓은 거라 인서울권이야. 2등급은 수도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3등급은 지방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죠? 여기 인서울. 그래서 똑같이 1등급을 받았더라도 인서울에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그리고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평균을 내니까 1.0인 친구도 있고 1.1인 친구도 있고 1.2도 있고 1.3도 있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 친구들 중에 생기부가 좋으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합격을 하게 될 거고 뭐 그런 거지. 근데 긴장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 게 봐봐. 3, 3, 2, 4, 3 이게 너네 선배일 거야. 고교학점제 이전의 등급. 잘한 거 같아, 못한 거 같아? 이 보면은 좀 못한 것 같죠. 3, 4 이런 거는 좀 못한 것 같거든, 느낌이. 근데 이걸 고교학점제 등급으로 끌고 오면 2등급, 2등급, 1등급, 2등급, 2등급이야. 이건 좀 잘한 것 같잖아. 같은 등급인데. 이거 2에 가깝죠. 그럼 수도권 쪽일 거거든. 그렇지? 그래서 고교학점제에서 2등급은 절대 잘한 게 아니야. 1등급을 받아야 되고요. 3등급은 심각한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3등급 받고 있어요. 내가 2등급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얘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니네가 이제 코로나 때 한창 중요한 학년이었더라고. 근데 중요한 학년이고 코로나 때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때 학습 습관이 무너졌고 기초가 무너져서 못해요. 뭐 이런 얘기들도 들어봤거든. 다 그런 거잖아, 전국에. 너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전국 경쟁에서 이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열띠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2학년 때는 2등급 이상을 받는 걸 목표로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생기부에서 학업 역량. 학업 역량,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신 점수 비슷비슷할 거 아니야. 같은 대학에 지원하는 거면. 여기서 좀 플러스 알파를 줄 수 있는 게 생기부의 내용도 있지만요. 상승 곡선이 있어. 니네가 1학년 때 3등급 받았다. 쉽게 지방대였어. 되게 못했지. 근데 2학년 때 2등급 받더니 2학년 1학기 때 1등급 받았고 3학년 1학기도 1등급 받았어. 너네 같으면 이 친구 안 뽑을 거야? 중앙대 이런 데서? 좋잖아. 그지? 잘했잖아. 올라갔고. 이런 거를 감안해 줄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야. 상향곡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점수를 올려야 돼. 알겠지? 긴장감을 좀 가지세요. 겨울방학 특히. 그치. 고교학점제에서 2.0 넘어가면 인서울이 어려워요. 그래서 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역시 하이탑 TV에 보면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들이 좀 나와 있을 거야. 오늘도 어느 정도 얘기는 해주겠지만, 그래서 겨울방학 계획을 그렇게 잡으세요. 자, 수능시험. 수능시험은 이제 예비 고이인데, 너네 수능시험 준비를 안 할 것 같지 않아. 절대로 하게 될 거거든, 분명히. 최저도 맞춰야 되고, 혹은 약수정 논술 보는 친구도 있을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끝나버렸잖아, 탐구가. 그리고 수능은 여전히 9등급제거든요. 내신은 5등급제고. 5등급제는 변별력이 별로 없잖아. 9등급제가 변별력이 좀 더 있지. 이게 진짜 실력이 드러나는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학들 입장에서는 실력이 드러나지 않으면 뽑기가 어려워, 선발하기가. 그래서 최저 기준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든단 말이야. 그래서 수능 시험 준비해야 돼요. 반드시. 이 방학 때 수능 시험 준비 안 하면 뭐 할 거야? 할 게 없어. 학교 내신 준비도 지금 내신 기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수능 시험 준비를 반드시 이번 겨울 방학에 세팅한다. 특히 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이게 학년이 있는 게 아니거든. 무학년이야. 그치? 빨리 고3 걸로 2월 시키고 빠르게 준비하면 좋은 결과 날 수가 있죠. 그래서 반드시 준비하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 난 내신 싫고 수능이 좋다.
그러면 그냥 수능 위주의 전략을 짜서 정시 전략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인서울권에서 너네도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교과 전형부터 한번 보자. 자, 교과 전형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학생부 중에서 학교생활 기록부잖아. 그 중에 교과 내신 점수만 들어가는 거야. 뭐 세특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야. 내신 점수만. 그죠?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우리한테는 되게 유리해요. 예를 들어서 뭐 낙생고랑 통생고랑 그다음 또 어디 뭐 좋은 대학 뭐 상상고라 그렇게 이렇게 세 개의 고등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다 1등급이 있다고 칠게. 그럼 이 중에 공부 제일 잘한 친구는 당연히 상상고 친구지. 그다음 얘고. 그지? 좀 기분 나쁘긴 하지만 통생고가 좀 약간 이 중에선 좀 못하죠. 근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 셋을 똑같이 취급해주면은 상상고 애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 아니야. 불공평하고. 그죠? 근데 이 세 개를 같게 취급해주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란 말이야. 통생고 1등급이나 낙생고 1등급이나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에요. 하지만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에서 이 전형으로 많이 선발하진 않아. 왜냐하면 불공평하니까. 알겠지? 그래서 한 10% 정도 인서울권에서 선발을 하거든요. 어쨌든 우리한테는 유리한 전형이니까 이거 한번 해볼 만하죠. 그래서 내신 등급과 수능 최저를 합치거든. 이게 교과 전형이거든. 근데 수능을 못 맞춰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 방학에는 수능 공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두 번째, 종합 전형. 종합 전형은 내신 등급, 생기부, 면접, 학생부 종합이니까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아까도 설명했듯이 생기부를 중점적으로 보는 전형이라고 보면 돼. 여기는 낙생고, 상상고, 통생고가 있으면 여기 1등급, 여기 3등급, 고교학점제구나. 2등급이라 그럴게요. 여기 3등급. 이 셋이 같게 봐줄 수 있는 거야. 조금 더 공평하게, 대학들이. 표준 편차나 표준 편차 제공 안 되거든. 근데 성취 분포표가 나와요. 그럼 비슷한 거야. 분포표가 나오게 되면은 상상고라는 거 알거든, 대학들이. 그럼 이 셋을 비슷하게 해줄 수 있는 전형.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우리는 내신 등급이 좋아야 되는 거고 또 경쟁자를 이기려면 생기부가 좋아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냥 내신 점수만 나온다고 붙는 게 아니고 입결만 본다고 붙는 게 아니라는 거야. 자, 다시 한 번만 강조할게요. 자, 입결을 봤더니 1.4등급이 경희대에 합격이야. 작년도에. 너네는 물론 국약점수 1세대라 이게 없을 거야. 내가 1.3등급이야. 내가 더 잘했지? 그럼 나 붙을 거야. 이래가지고 쓴단 말이야. 학생부 종합전형을.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870명이 떨어지고 30명이 합격이라고. 그래서 붙기가 쉬운 게 아니야. 절대로. 등급으로 붙는 게 아니야. 전형이. 그래서 내신 등급은 당연히 좋겠다 해야 되지만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알겠죠? 자, 이도저도 안 되면 내신이 안 좋으면 이제 수능도 고려를 해볼 수 있죠. 그래서 고2들은, 예비 고2들은 한 3개 학기가 지나서 고등학교 2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아, 나 정시로 갈까? 혹은 나 양론 준비할까? 아, 이대로는 가천대도 못 갈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자, 아까 해줬던 얘기예요. 경쟁률에 대한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이 세 가지가 될 건데, 세 가지. 근데 방학 때 준비할 수 있는 거, 지금 당장에 준비해야 되는 거 이거고, 이건 학기 중에 할 수 있는 거고, 방학 때 준비할 수 있는 거는 얘가 주로 되겠지? 얘랑. 이거는 이제 주로 올림학습이 되겠죠? 다음 학기에 대한 선행. 그지? 그다음 수능은 좀 장래를 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험. 그 다음에 수능 시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수능 시험은 정시를 치르라는 게 아니야. 최저를 맞추라는 것도 아니야.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시험부터는 수능 문제랑 비스무리한 문제들이 학교 시험에 계속 등장할 거야. 변별력으로. 결국 1등급을 쟁취하려면은 수능 성적이, 수능 능력이 있어야 1등급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변별력 문제들 모의고사 기출에서 출제되잖아. 알겠지?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흐름 자체가 이제 내신 등급이 조금 이제 저평가되니까 구간이 좀 넓어졌으니까 아니 종합전형에서도 수능 최저 들어가지 않을까? 약간 이런 물음표가 좀 찍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수능도 준비를 잘 해놓고 그다음에 입시가 나오면 그때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고교학점제에 대한 얘기고 자기가 현재 2등급 아래쪽이라면 내가 2등급 아래쪽이야. 2등급보다 아래쪽. 그러면은
뭐 2.3, 2.4 이런 식이면 수도권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야. 그죠? 경각심을 가지고 2학년 때는 2점대 이상으로 올려야겠다, 내신을. 일단 내신 위주로 준비하는 거는 옳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2등급 이상이야. 그러면은 1점대인데, 1점대 인서울을 한번 써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수능 준비해놔야지. 교과전형이랑.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간에 이 핵심 역량에서 수능 준비는 겨울방학에 꼭 해야 되는 전형이에요. 잠깐만, 배터리가. 자, 계속 할게. 자, 그러면 수능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될 텐데, 잘 보세요. 국어는 45문항이야, 45문항.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단 말이야. 근데 45문항 중에서 3점짜리가 10개야. 3점짜리가 어려운 거겠죠? 그래서 30점이지. 그래서 30% 정도가 어려운 문제들이고, 수학 보면, 수학은 4점짜리가 13문항이에요. 4점짜리가 13문항. 그러면은, 이게 52점이거든? 그러니까 50% 정도가 심화 문제라고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 영어. 영어도 3점짜리가 10개야. 30%가 심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탐구. 탐구도 3점짜리가 10개야. 이건 60%야. 심화 문제가. 결국 수학하고 탐구는 50% 정도가 심화 문제가 되고 국어랑 영어 쪽은 30% 정도가 심화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전국고사에서 수능이 어려운 거지. 학교 내신에서도 30% 정도의 심화 비율을 보일 거야. 2학년 때부터. 그래서 니네가 해야 될 거는 어쨌든 수능 공부에 대한 심화 과정들, 어려운 문제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도전을 해봐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겨울방학에는 이런 것들을 해야 돼. 자, 이 두 개는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생님 국어 수능 공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역시 하이탑 TV에 있어, 다. 정시공부법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개를 학습 시간에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과생들은 이 과학, 그치? 과학 강좌가 이제 2학년 때만 6개야, 니네가 선택하는 게. 물론 상황에 따라서 4개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과목 수가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되지. 그래서 물리, 화학 같은 것들 좀 어려우니까 물리, 화학하고 연관이 있고 이공계에서 그걸 해야 되는 친구들은 이번 방학에 꼭 해놓으세요. 학원에도 강좌 준비되어 있어. 단기 특강도 있고 정규반도 있고. 알겠지? 자, 그 다음 수학 올림 강좌. 수학은 당연히 다음 학기 거 혹은 그 다음 학기 거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세팅을 하면 되고, 과학 보면, 자, 2학년 1학기 때는 요 4개 중에 선택을 하게 될 거야. 보통 택 3인데, 과학을 뭐 3개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과학 2개, 사회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어. 2학년 2학기 때는 둘, 넷, 여섯, 8개. 이 8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게 돼. 역시 2개를 선택할 수도 있어. 3학년 1학기 때도 3개를 선택하게 돼. 그럼 과학을 전부 다 선택하면은 지금부터 너네한테 9과목 남아 있는 거거든. 과학이. 이거 학기 중에 언제 다 해?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그죠? 과학은 꼭 요번 방학에 봐놓는다. 이렇게 꼭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 요번 방학에 이제 어떤 선행을 어떤 걸 할까 니네가 이제 고민이 될 거 아니야?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 그냥 멍 때리면서 학원만 다니고 그러면 안 돼.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는 게 고교과정 편제표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교 홈페이지. 그러면 고교과정 편제표를 볼 수 있거든. 그러면 2학년 1학기 때 뭘 배우는지, 2학년 2학기 때 뭘 배우는지 이런 게 거의 다 나와 있어. 아, 그럼 내가 이번 방학에 이거를 해놔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선행 계획은 고교과정 편제표를 보면서 하면 된다. 특히 수학 과목이 하나 더 있는 경우, 확통이나 기하가 있는 경우에는 이번 방학에 단기 특강을 봐놓는 게 중요하겠지. 자, 이제 학원의 레벨이죠. 자, 챌린지, 하이탑 레벨은 이제 하이탑 커리큘럼을 탈 거고, 스카이. 챌린지 1레벨, 챌린지 2레벨, 베이직 레벨, 이런 식으로 있잖아. 근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제 챌린지 2레벨은 방학이 끝나고 나면 한 라이트 센 정도의 책을 보게 될 거야. 이 정도를 소화를 잘 할 수 있으면, 그러면 2등급을 받을 수 있거든. 챌린지가 2등급을 받자는 거니까. 챌린지 1은 센 C단계 이런 걸 보게 될 거야.
그리고 하이탑반은 고쟁이 같은 책을 보게 되겠지. 그리고 챌린지 일반이 한 개가 아니잖아. 이렇게 레벨을 좀 나눠서 이 앞쪽 반은 하이탑반하고 비슷한 책을 볼 거고 뒤쪽 반은 챌린지 2반과 비슷한 반을 보겠지, 책을. 근데 이걸 결정짓는 게 2월 말에 있는 레벨업 테스트란 말이야. 2월 말에 학원에서 레벨업 테스트를 했을 때, 얘는 유형은 이제 좀 괜찮은데, 좀 일부 심화를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챌린지 일반에 배정이 되겠죠? 그럼 좀 더 어려운 책을 배우게 될 거고, 그 어려운 책을 소화하게 됐을 때는 실력도 늘고 학교 성적도 늘어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 내신을, 수학에 대해서 학교 내신을 올리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학원의 레벨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하세요. 그럼 책이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2월 말 레벨 테스트 굉장히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는 조금 이따 할 거야. 선생님들한테도 학교 내신에 준하게 좀 공부시켜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때부터 이제 주중에 어떤 쪽지 시험 같은 거 봐서 그 쪽지 시험 결과 안 좋으면 주중에 좀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럼 일요 보충반 같은 것도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점검 테스트도 봐서 그것도 안 좋으면 보충도 진행을 하고. 그치? 그래가지고 방학 동안에 좀 가열차게 할 거거든. 긴장감 있게. 그래서 너네도 매일매일 나오고 힘들겠지만 매일매일 숙제해오고 매일매일 오답하고 질문하고 이런 게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해줘야 그래야 경쟁자들을 이기지. 그게 공평하고, 그죠? 경쟁자들을 이기려면 열심히 해야 된다. 넘어갈게. 자, 대입 성공 로드맵인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지. 자, 12월 이번에 예비고이. 그래서 기말고사 그다음에 선생님 이거 하라 그랬죠. 그죠? 이거 반드시 하고요. 1월, 2월에는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심화 원리학습.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제 챌린지 2반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좀 할만해, 따라갈 만해, 시간이 남아. 그러면은 심화 공부도 좀 해. 그러니까 개인 공부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개인 공부. 그래서 그냥 학원 숙제만 하는 걸 목표로 하지 말고 자기가 오답 오해 독이 됐든 심화 문제가 됐든 개인 공부를 한다. 수학도 그렇게 잡아야 되고 그다음 당연히 수능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 특히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것들은 이제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럼 다 까먹고 고3 때 다시 해야 되거든. 근데 고3 때 또 내신 과목도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골치 아파요. 방학 같을 때 한 번씩 봐놔야 안 까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수능 탐구 공부. 그치. 수능은 이제 그 공통사회랑 공통과학만 나오죠. 아니,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러니까 고1 때 다 배운 거니까 지금부터는 탐구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3월이 되면 이제 학교에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내신 준비가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 방학 동안에는 3월 모평 준비를 해야 되겠지. 아까 수능 공부하라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생기부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설계가 있어야 될 거야, 3월에. 4월이 되면 내신 집중 대비가 될 거고, 5월이 되면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역시 또 2차 탐구 활동 혹은 수행평가 활동 같은 것들을 하게 되겠지. 6월이 되면 역시 내신 집중 대비, 그 다음 5월에 6월 모평을 준비해야 될 거고, 7월이 되면은 역시 생기부 개별을 뜨는데 이때는 이제 입시 전략 중간 점검이 들어가는 거야. 세 개 학기의 내신 결과가 나왔잖아요. 생기부도 나올 거고. 그럼 그 세 개 학기의 결과에 따라서 나는 이제 인서울권에 좋은 대학 갈 수 있겠는 걸 생기부 활동을 좀 더 가열차게 해볼까? 이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교과 전형으로도 요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으니까 수능 준비를 좀 제대로 해볼까? 이런 계획이라든가 내가 내신 등급이 안 나와. 안 나오면은 이거 가천대도 못 가겠는데 가천대 양론 준비해볼까? 아니면 나 수능 준비해볼까? 이런 계획들을 이때 설정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2학기를 끌고 가야 되겠죠. 알겠지? 자, 8월이 되면은 역시 방학 기간이고요. 똑같이 이런 것들을 해야지. 그다음에 한 바퀴 도는 거죠. 9월 똑같지 뭐. 그죠? 10월에 또 생기부 개별 활동하고 12월이 되면 또 기말고사 끝나고 생기부 개별 활동을 하겠죠. 이제 고3이 되는 거야, 고3. 자, 그럼 4개 학기가 지나간 거야. 그럼 결과가 좀 더 자명하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때 입시 전략을 제대로 설정을 해야죠. 그래서 학원에서도 고3들은 반이 되게 다양해. 내신만 준비하는 반, 내신과 수능을 같이 준비하는 반, 수능과 양론을 준비해가는 반, 이런 식으로 겨울방학에 반들이 많이 나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때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고3 때는 이제 조금 한 학기 정도만 돌겠죠. 여기 이제 수능 준비하다가
한 학기 정도만 7월까지 역시 생기부 개별 활동까지 마무리 지으면 5학기가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파이널 전략을 수립하고 원서 어떻게 쓸 건가, 그 다음에 원서 접수 어떻게 이때 될 거고, 그리고 나서 11월에 수능과 양론 시험, 면접 시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입시가 종료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먼 얘기 같지만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한 분기 분기를 잘 보내면은 그럼 입시에 성공할 수 있어요. 자, 핵심 포인트, 학습 디자인이라고 적어놨어. 그래서 그러면 원장 선생님, 학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거지. 자, 입시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일단 내신 점수를 올리려면 학습을 해야 될 텐데, 학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이야기. 자, 학원에서 순공시간 챌린지를 한 적이 있는데, 1, 2등급 대 아이들은 5시간 정도 공부가 나오더라고, 순공시간이. 그 다음에 3등급은 3시간 정도 나왔어. 이거는 이제 고교학점제 이전이야. 고교학점제로 끌고 오면 여기가 1등급이고 이게 2등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됐죠? 그럼 1등급 아이들은 5시간 정도의 공부를 했던 건데 2등급 아이들은 3시간 정도의 공부를 했던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둘이 이렇게 vs 하게 되면 5시간 이기는 게 너무 공평한 거잖아. 그래서 얘네가 1등급을 받고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기간은 어떻게든 좀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1년 이상 반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실력 차이가 벌어지게 돼. 그래서 현재 고등학교 1학년 1년 동안에 매일매일 5시간씩 공부했던 아이들이 있을 거고, 그다음 나는 한 3시간 정도 했다. 그러면 5시간 정도 공부한 아이가 더 잘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 공평한 건데 이미 실력차가 벌어진 거야. 그럼 내가 2등급 정도 받고 있는데 1등급을 받고 싶으면 5시간보다 더 해서 빨리 실력차를 줄여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학습 디자인의 1번은 뭐냐면 1번은 학습 시간을 늘리라는 거야. 순공 시간. 이 순공 시간 늘리려고 하는데 내 몸이 몸처럼 움직이지 않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앉아있는 시간에 집중이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일단 겨울방학에 하이탑에서 이제 스터디 윈미라는 관리형 독서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 그래서 뭐 되게 빡세지 않아. 방학 6주 특강 동안에 방학에 6주 동안 특강을 할 건데 1교시가 아침 9시부터 12시 3시간이야. 그다음 2교시가 1시부터 5시 점심 먹고 4시간이야. 그다음 저녁 시간은 너네 바쁘잖아.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제 뭐 공부하고 그러면 돼. 저녁은 좀 관리가 되는 시간이니까. 아침, 낮 시간이 문제고. 그래서 요 시간대에 이제 핸드폰도 수거하고, 그 다음에 지각 잡고 하면 나랑도 면담하고 등등 하면서 관리를 하는 관리형 독서실 컨텐츠를 스터디 윈미 컨텐츠를 만들 거란 말이야. 자기 몸이 자기가 제어가 안 되면 이렇게 하세요. 그럼 7시간 공부하는 거잖아. 그리고 저녁에도 또 뭐 학원 가고 이런 시간 빼줘야 되고 어차피. 그다음 저녁에도 또 한 두세 시간 공부하면 하루에 10시간 정도 공부하는 거거든. 방학 때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면은 이게 1등급 정도 라인에서 공부하는 시간대야. 그럼 나도 이제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나 현재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학습 시간을 늘린다. 방학 동안에. 이게 1번이다.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제안하는 시간은 이래요. 방학 동안에는 주중이나 주말이나 할 거 없이 10시간. 그 다음에 3월로 가면은 5시간, 10시간. 그러면 시간의 문제긴 하지만 만약에 조금 쉬운 학교들, 좀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들은 아주 단기간에 성적이 팍 오를 거예요. 드라마틱 체인지. 그래서 상반기든 하반기든 학원에 보면 한 30명, 40명 정도가 한 20점씩 올라가. 근데 그런 학교인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리고 좀 어려운 학교들,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는 결과가 좀 더 천천히 나긴 하겠지만 올라갈 거야. 그렇지? 대가를 치렀으니까.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요 시간대를 맞춰서 공부를 하세요. 자, 그럼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디자인을. 자, 10시간을 확보를 했어. 그러면 첫 번째 규칙은 학원을 갔다 온 날 숙제를 해. 그러니까 영어 학원을 갔다 왔으면 영어 숙제를 하고요. 수학 학원을 갔다 온 날 수학 숙제를 해야 돼. 그게 자꾸 하루씩 밀려서 하게 되면 까먹고 시작하게 되잖아. 이거는 몸에 확 붙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방학 동안에 해야 되는 공부는 이게 있다 그랬잖아. 국어, 영어 수능 공부. 그죠? 그다음 과학 올림학습, 이공계생들. 그다음에 과학 수능 공부. 이런 것들을 배치하다 보면 1시간씩만 배치해도 5시간이야. 근데 1시간으로 안 되잖아, 숙제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꽤나 잘 가요. 생각보다 하게 되면. 그리고 요거, 요 핵심. 자, 아까 2월 말에 레벨 테스트 본다 그랬어. 2월 말에 대수 과정 1과부터 끝까지 시험 볼 거거든. 그럼 너네도 잘 기억을 해봐야, 너네도 맨날 그러고 있지만, 뭐 예를 들어 한 9과쯤 배우게 되면 1과 다시 까먹잖아. 그러면 3월 들어가서 또 배워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거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치? 3월이 되면 좀 더 어려운 걸 배워야지. 좀 더 강화된 학습을 해야 되고. 그래서 까먹는 것과의 싸움이야. 이 공부는. 까먹지 않으려면 복습을 하는 시간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주도 시간이 항상 매일매일 1시간 있어야 돼. 이 1시간의 수학 같은 경우는 오답 문제, 오답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걸 오해독을 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국어를 배웠어, 학원에서. 그럼 국어 숙제해야 되겠지? 그리고 집에 가서 내 생각해보니까 이과를 오늘 할 것 같아. 좀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럼 이과를 오답을 하는 거야. 자, 5번 봐보면 알겠죠.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런 공부했거든. 5번 보면 느낌이 달라. 완전히 아는 느낌이야.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이번 방학에 개념 플러스 유형을 봤는데 시험을 봤는데 레벨 테스트 점수가 90점이야. 그러면 그거랑 비슷한 거 또 할 필요 없잖아. 그럼 챌린지 일반으로 가서 센 C단계나 아니면 뭐 자이스토리 이런 책들을 보게 되면 학교 내신도 올라갈 거고 수능 시험도 준비가 될 거야. 그게 여기에 달려 있다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하니까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계획표를 짜야 되겠지? 지금 방학 끝났으니까, 기말고사 끝났으니까 지금은 디자인할 때거든? 그래서 생기부를 일단 좀 생기부를 좀 일단 챙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방학 때 어떻게 공부할 건가에 대한 계획표를 좀 짜야 돼. 그래서 무슨 인강을 볼 거고, 학원을 어디를 다닐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죠? 선생님 현장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드라마틱 체인지. 어, 예전에 한 친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5등급에서 시작한 친구가 있어. 고3 때 1등급 받았어. 성남여고. 그죠? 인서울권의 대학을 갔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대입에 성공할 수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게 훨씬 많아. 입사관 또 1학년을 가장 적게 봐. 2학년부터 시작이야. 자, 수학에 대한 얘기 했지만 다시 한 번만 또 보면서 수학 얘기를 좀 해줄 거야. 자, 3등급에서 1등급 대단한 거예요. 가천대에서 스카이 가는 거야. 자, 여기에서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거야. 개념을 확실히 해보겠다. 이게 무슨 느낌인지도 모를 수 있는데 내가 설명해 줄 거야. 47에서 87점. 엄청나죠? 완벽한 이해. 그죠? 유형은 되게 많잖아, 얘들아. 그 유형을 외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외우기가 어려워. 또 바뀔 거고, 학교 시험도. 근데 그렇게 공부해온 친구들 많을 거야. 근데 그러지 말고 개념을 공략해야 돼요. 그럼 이게 무슨 느낌이냐? 야, 보통 이렇게 하잖아. 학원에서 뭘 배워요. 그럼 학원에서 뭘 배우면 집에 가서 문제를 풀어. 근데 나는 거기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개념을 배워가지고 뭐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야 숙제해와 그러면은 숙제를 빨리 끝내고 싶으니까 문제부터 풀기 시작하는데 이거부터 읽어야 된다. 이거부터 무슨 말인지. 그렇지? 이 카테고리 읽어본 적 별로 없지. 여기를 읽고 요 옆에 요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거 다 읽어봐야 된다. 선생님 옛날에 한창 현장에서 강의할 때 선생님도 강의 잘했어요. 제자들도 막 드라마틱 체인지도 많고 우수한 학생들도 많고. 근데 강의할 때 내가 그랬어. 자, 이 유형에 대한 어떤 질문은 해설지를 보면 웬만하면 해결할 수가 있어. 자기가 애쓰면. 거기에서 나한테 질문하지 마라. 우리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그리고 질문할 거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모르는지 명확하게 가져와라. 그치만 이 개념 파트에서 모르는 거는 정말 얼마든지 질문해라. 나한테. 여기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학은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거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과목이야. 예를 들어서 절대값 A가 벗겨질 때 A가 양수면은 A로 나오고요. 음수면 마이너스 A로 나오지. 외우면 이거 금방 까먹는 거야.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궁금해하고 이걸 왜 그런지 알아야 되고 또 학습 순서를 자, 유형 1번부터 20번까지 이렇게 풀잖아. 유형 1 풀고 2 풀고 3 풀고 이런 식으로 가잖아, 순서를.
그러면 개념들이 섞여. 이 개념 나왔다, 저 개념 나왔다 이러는 거야. 그럼 정리가 안 되지, 머릿속에. 여기 몇 번 개념이야? 요 1-2번, 다항식의 곱셈 개념과 관련된 유형은 요거라는 거잖아. 그럼 유형 공부를 할 때도 이 순서로 가야죠. 이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제대로 하고 싶으면. 그래서, 와, 이 순서대로 한번 풀어봤더니, 아, 개념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가 어렵구나. 그럼 얘는 오답해야지. 표시해놓고 매일매일 1시간 오답 시간에 걔 오답하고. 그럼 정리가 되면 완벽하게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은 반드시 점수가 좋아질 겁니다. 자, 같은 얘기인데, 자, 여기는 뭐냐면은 이제 복습에 대한 키워드, 오답 오해동 얘기하는 거야. 이 친구 선생님이 컨설팅한 친구거든요. 대단하지. 40점에서 85점인가 받았어. 그죠? 수학 진짜 못했었는데, 라이트센 오답 오해독하고 생긴 결과야. 성일고도 시험 어렵잖아. 그지? 되게 잘한 거거든. 여기도 백지 복습, 설명하기, 복습. 결국 키워드는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배운 걸 아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가 숙제다. 뭘 배우면 일단 개념을 먼저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고 채점해보고 틀린 거 있으면 오답 정리도 하고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될 것들 질문하고 그래서 오답 오해동 매일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못할 수가 없겠죠. 그지? 결국에는 앉아있는 게 몇 시간이 되고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공부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될 텐데 어, 이것저것 잡다구리하게 막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거는 어쨌든 입시를 잘 치러야 되는 거잖아. 대학교 입시. 그리고 대학교 입시를 잘 치르려면 입시가 어떻게 생긴지 알아야 되고 그 타이밍에 맞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 겨울방학 타이밍에 맞는 공부를 내가 컨설팅한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포커스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하기 싫을 때, 그럴 때 유튜브 보거나 유튜브 쇼츠 보거나 뭐 인스타 보거나 친구랑 대화하거나 그러면 시간만 녹이는 거야. 공부하기 싫으면 하이탑 TV를 보세요. 구독, 좋아요도 하고 내가 유튜브 수입을 얻진 않겠지만 그래서 하이탑 TV를 보고 내 얼굴이라도 봐. 얼굴이라도 봐서 해야겠다. 다시 하자. 이런 게 힘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익숙해져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이고, 여러분은 전부 다 입시에 성공할 수 있어. 자, 오늘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할 거야. 키워드들. 자, 첫 번째, 입시에 대한 얘기야. 입시에 대한 얘기는 2등급은 잘한 게 아니다. 그치? 각성이, 뭐랄까, 2등급, 3등급을 받고 있으면 좀 경각심이 있어야 된다. 내가 지금 현재. 됐죠? 그다음 두 번째, 생기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드러나게끔 하려면 일단 니네가 할 수 있는, 니네가 쓰는 게 아니니까 니네가 할 수 있는 거는 개별 보고서를 낸다. 그걸 이번 겨울방학에 낸다. 겨울방학 전에 낸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자, 겨울방학 세 번째, 겨울방학 입시는 지금 난 내신만 가지고 나 대학교 갈 건데요. 지금 결정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 내가 잘하는 걸 조합해서 교과 전형으로 갈게요. 혹은 나는 그죠, 종합 전형으로 갈게요. 나는 정시 볼게요. 이런 걸 결정하면 되는 거야. 지금은 재산들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니네가 해야 되는 것들은 내신 선행, 그 다음에 심화 내가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그건 수능 공부하면 해결이 될 거야. 수능 공부. 심플해졌지. 겨울방학에 수능 공부하면서 내신 선행한다. 그리고 공부 시간을 늘려야 된다 그랬죠? 그게 공평한 거라 그랬고. 그렇지. 그래서 공부 시간 10시간에 방금 전에 선생님이 디자인해 준 과목들 공부하고 매일매일 오답 오해독 시간을 갖는다면 그러면 어마어마한 발전이 있을 겁니다. 알겠죠? 공부하기 싫거나 힘들거나 하면은 하이탑 TV를 시청하면서 원장님 얼굴을 보고 원장님을 찾아와도 좋아요. 그럼 내가 이제 뭐라 해줄게. 자, 그래서 응원하면서 선생님 얘기 새겨 듣고 계획 잘 세우기를 바랄게요. 자, 근데 끝난 것 같지만 한 개만 더 얘기할게요. 자, 리스펙트. 존경하다, 뭐 존중하다, 어떤 사물에 대한 존중감을 얘기하는 거지. 선생님은 너네를 리스펙트해요. 너네의 가능성을 리스펙트해. 대학교 입시 너네 모두 다 성공할 수 있다 했잖아.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난 그걸 확신해. 너네를 되게 리스펙트 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부탁하고 싶은 건 너네도 나를 리스펙트하고 선생님을 리스펙트하고
엄마 아빠를 리스펙트 하세요. 어른에 대한 존중.